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보니까 이 내용은 이 salesforce.com에 있는 사람도 잘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세일즈포스가 엄청나게 무서운 회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크게 봅시다. 요게 요 밑에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클라우드 안에서 들어가는 아키텍처예요. 클라우드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움직이는 중요한 그 엔진이지, 엔진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파스라고 하는 포스닷컴 레이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파스라고 다 같은 파스가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 파스 한다고 해서 여기 포스닷컴의 파스라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거지. 사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제품에 속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com인데 이 세일즈포스의 엔진의 가장 핵심이 데이터베이스.com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년부터는 아마 올해 또는 내년부터는 아마 세일즈포스가 데이터베이스를 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링크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뭐 쿼리 던지고 뭐 조인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 이제 레코드 개수에 따라서 얼마 받는 거지 1년에 뭐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있더라고요. 오라클하고 이제 정식으로 붙는 거예요. 좀 내가 보기에는 오라클하고 한 내년 후년 되면 2-3년 후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일전을 벌릴 겁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들어있을 거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 지탱하는 바가 이런 거죠. 이제 그 매시브 스케일러블 데이터 서비스, 이제 데이터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애시드 트랜잭션, 이거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테크놀로지 트리거 같은 거, 이 데이터 모델.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저기 그 셀프 튜닝 쿼리 옵티마이저가 SQL 파싱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800개의 서버에다 이걸 쿼리를 던져가지고 파싱해서 쫙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쫙 보내가지고 각 서버에서 딱 여기 계산을 해가지고 탁 나오면 딱 모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던져주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아키텍처거든요. 그게 그런 거고, 소프 뭐 이런 거, 레스트 이 프로토콜 이름이죠. 그다음에 로우 레벨 시큐리티는 뭐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고, 백업 리커버리. 여기 보면은 시큐리티 여기 있어요. ISO 27001 시큐리티. 내가 이 시큐리티 설명하는 거 이런 거예요. 세일즈포스.com이 딱 한 번,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에 한 번 뚫렸어요. 그 기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메일로 이메일 그 주소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광고로 뚫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시큐리티가 뚫린 적이 없어. 왜냐면 이 SLA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 이 시큐리티가 뚫리면 아마 그 세일즈포스.com 여기 망할 거야 아마. 저기 소송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시큐리티 이거 뭐 요새 디도스나 보든가 뭔가 그런 거를 다 이게 안전하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프로젝트를 이제 이걸로 한번 해봤는데 내가 밖에서 쓰려면 하면 다른 사람들의 PC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PC에서 로그인을 하면 이게 노티파이가 가요. 뭐냐면 당신은 오소라이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쓰는 로그인 아이디로 이메일로 이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메일 보낸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해줘야 내가 요 하드웨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라든가 또는 뭐 아이패드든가 뭔가 어떤 디바이스든지 그 하드웨어 애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드레스가 다른 경우에는 워닝 사인하고 그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런 레벨에서부터 밑에 그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 모든 레벨까지 시큐리티가 잘 돼 있어요. 만약에 뚫린다고 하면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수요해가지고. 저 뚫렸으면 좋겠어. 망하게. 절대 뚫리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데이터, 제가 이제 회사 때리기 마지막 회사가 뭐였냐면, 언스텐 영에서 이제 컨설팅 쪽 본부장을 했는데, 그때 대단히 괜찮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컨설팅 모델이 뭐였냐면, 시큐리티를 정책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 사고가 있는 데는 다 보면은 그 회사 직원이 빼간 거예요. 그 직원이 고객 리스트를 다 해가지고 빼가거나, 아니면 협력사가 프로젝트 하다가 그냥 하드디스크에다가 안 주고 그냥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고객 데이터가 나가는 거지. 이거 외부에서 무슨 뭐 공격에 의해서 무슨 뭐 해가지고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시큐리티에서 얘기하는 팔리시를 다 따라야 돼. 만약에 그렇게 그 회사 내에서 우리 데이터가 우리 회사 안에 있고 그거를 정말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회사 내에서 따라가야 되는 시큐리티 보안 룰에 의해서 다 세팅을 해야 되고요. 보안 그 뭐 데이터 종류도 다 따져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오히려 은행처럼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집에다 두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갖다 두지.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아. 더 안전한 것 같아.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부 특히나 금융권에서 고객 데이터는 우리나라 밖으로 가져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은행권에서의 이걸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고객 서버만 고객 정보만 가진 거를 조그만 서버에다 한국에다 두고 이 전산 이 뒤에 있는 세일즈포스 전산센터하고 이거를 그리드 매시업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쿼리라고 있잖아요. 거리가 이제 들어오면 여기 고객에 대한 정보를 딱 치면은 이걸 딱 받아가지고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한국에서는 서버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인포메이션을 딱 붙여서 밀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그런 기술들이 세일즈포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요 안에 있는 그런 이 내용들은 요거는 뭐냐면 세일즈포스가 한 한 회사의 조직을 쭉 구성을 하는데 또 세일즈포스가 또 하나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일즈포스하고 서로 리드나 이런 건 여러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서로 쉐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겁니다. 세일즈포스 또 세일즈포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0.3초 미만, 진짜 이렇게 내가 해보면은 되게 빨라요. 제 데이터 센터의 자료를 봐도 평균 0.23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커널 내에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널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짜여진 것 같아.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만든 아키텍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포스닷컴인데, 이 포스닷컴에 지향하는 바가 이 플랫폼이에요. 개발자를 위한 환상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아까 보여준 거는 폼 빌더하고 프로세스 빌더, 프로세스 그래프로 나온 거 있죠. 그게 프로세스 빌더예요. 이게 또 그래프로 나왔던 그런 리포트 빌더가 있고 폼 빌더, 이런 게 전부 다 랭귀지 없이 그냥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거고요. 채터 콜라보레이션,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닷컴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거 하면서 코딩 하나도 안 했잖아요. 클릭만 했지. 클릭하고 코딩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사이포스는 뭐냐면, 사이포스는 웹페이지 만드는 거. 웹페이지를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전자신문에 그 컨텐츠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컨텐츠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데 이거를 안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 VM포스 아까 얘기했죠. VM포스는 자바가 쓰고 있는 자바의 개발 환경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를 그냥 스프링 안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바로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루비라는 게 뭐냐면, 루비는 미국에서 100만 명이 있어요. 100만 명. 루비 개발자가. 이게 랭귀지인데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아주 빠르고 아주 날렵하고 간단하고 그 개발자를 위한 랭귀지야. 그래서 축약되고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 루비라는 랭귀지인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어디 갔더라? 히라쿠라는 그 회사 있었죠. 그 히라쿠라는 회사가 이 루비를 개발하는 거를 여기 그 세일즈포스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루비를 개발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산 거죠. 그래서 루비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 포스닷컴에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그거를 퍼블리시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ISB 포스라는 게 정말 제가 봤을 때 야 정말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봤는데, 뭐냐면 이 ISB가 이제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벤더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력사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협력사. 그 개발하는 협력사가 포스닷컴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개발자가 문제가 뭐냐면 100개의 회사에서 내 제품을 산대. 그러면 사면 그 회사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해달라고 그래요. 커스터마이징 해줘.
그럼 버전 1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커스터마이징 해서 또 버전 2가 생기는 거고 100개를 하시면은 100개의 버전이 버전 100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99번째 고객이 또 바꿔달래. 근데 그 바꿔준 엔지니어가 여기 회사를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고생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거 2000년대 벤처가 왜 망했냐면 이런 버전 컨트롤을 못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코어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낼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엔진을 커스터마이징 한 거지.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재작년에 금융권에서 뭐죠? 프레임워크 또는 은행 만드는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프로프레임 티맥스가 만든 프로프레임이니 무슨 그거 가지고 소송도 걸리고 많이 그랬죠. 프레임워크라는 게 금융권에서 했던 프레임워크가 그냥 거기 엔진만 그냥 가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엔진 자체를 신한은행에서 했으면 신한은행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고 SK텔레콤 있으면 SK텔레콤의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예요. 프레임워크의 이점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코어 엔진을 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의 뜻인데 그죠? 그런데 유당을 쓸 때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지. 신한은행 거는 신한은행 거를 해야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SK텔레콤, SK텔레콤의 플랫폼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 밑단에 있는 프레임워크가 코어 엔진이 커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거를 고객마다 바뀐다고 하면 이 전체의 데이터 센터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이 엔진이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이런 코드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밑에 엔진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 ISB 포스라는 것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고객이 어떤 버전을 언제 샀는지 얼마 전에 샀는지 그리고 어째 업그레이드 한 건지 그걸 다 트래킹을 해줘요. 돈을 받느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벤더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이게 팔 수 있고 그 팔면 그 레베뉴가 다 어디로 오느냐? 그 ISB 벤더한테 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앱스토어 만들어가지고 개발자는 70 갖고 통신사는 30 갖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레베뉴가 생기면 전부 다 개발 협력사들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하게 선전해 주니까 이거 여기서 여기 ISB 안 하겠어요? 저도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이거 보고 나서. 제가 여기 ISB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되게 조금한 쫀쫀발이 정말 우리말로 쫀쫀발이 회사들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개발을 되면서 어마어마한 패키지들을 많이 만들었어. 제가 봤을 때 통신이면 통신, 그 다음에 금융속에서도 이 트레이딩 하는 거, 솔루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바로 이런 비즈니스를 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이 ISB로 패키지로 시켜가지고 포스닷컴으로 전 세계에 팔면 돈 좀 될 것 같아. SI 하는 회사들 굳이 스스로 잘 안 되는 이런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싸라게 여기다가 ISB를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SI를 하면서 생긴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노하우를 포스닷컴으로 만들어가지고 글로벌하게 퍼블리시를 하는 게 훨씬 승산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 여기 엔지니어들은 안 좋아할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왜냐면 한국적인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 때 글로벌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엔지니어들이 자기 스타일의 패키지와 자기 스타일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어요. 그게 1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똑같은 거를 옆에서 10원에 팔고 있어요. 서비스 해주고 있어요. 누구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 사장이.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개발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장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를 똑같은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 싼 거 선택하지. 그것이 미국에 있든 소련에 있든 한국에 있든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던지는 엔지니어 IT 커뮤니티에 주는 그 임팩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100%의 레베뉴가 엑스체인지 디벨로퍼들한테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면 이게 세일즈포스닷컴이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죠?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회사의 경쟁력에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일즈포스를 이길 만한 그런 회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세일즈포스닷컴 레베뉴의 10분의 1 하는 회사가 넷스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넷스위트. 똑같은 모양으로 주로 이제 ERP, 재무 ERP 쪽을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딱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1. 근데 거기 이제 주로 재무 ERP인데 그 회사가 여기를 따라잡는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얘기했던 LMA, 라이센스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개발에서부터 테스팅, 패키징, 소프트웨어 버전, 프로덕션, 버전 관리, 라이센스 판매, 배포, 트러블 슈팅까지 일관되게 하는 그런 툴이에요. 이런 거를 무료로 제공한다니까. 개발자들한테. 얼마나 천국이겠어요, 이거. 아까 이제 이거도 나왔는데, 자, 세일즈포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에서 이 플랫폼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사람들은 스토리지에 되겠어요. 요새 무슨 클라우드라더라? KT에서 만든, 유클라우드 해가지고 그것도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웃기는 거야, 진짜. 그게 클라우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회사가 그거보다 더 싸게 하면 그거 굴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즈니스 목적 오브젝트를 놓고 클라우드 장사를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KT든 SKT든 회사는 커도 장사는 안 된다는 거지. 누가 그거 들어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비즈니스 니즈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IT는 늦어. 왜? 하드웨어 컴피그레이션 해야지, 잡아야지, 캐패시티 플래닝 해야지, 디자인 해야지, 모델링 해야지, 리퀘어먼트 분석해야지, ERD 그려야지, ERD도 피지컬 레벨까지 그려야지, 거기서 또 개발을 해야 되고, 테스팅 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영원히 쫓아갈 수 없는 갭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갭을 맞춘다는 거는 뭐예요? 이 시장을 도미넌트하게 가져간다는 뜻이지.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ERP도 있고, 메인라인 트랜잭션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가버먼트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 때에 따라서 이 갭은 커지는데 이 갭을 포커싱 한다는 거는 회사가 비즈니스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이 커뮤니티에 호소하겠다는 거지. 제가 IT 쪽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어떻게 내부가 돌아가기에 그렇게 싸게 컴퓨팅을 구현하느냐, 요게 포커스를 둬요. 근데 CEO한테 얘기하면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싸게 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되는데 이걸 물어봐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싸지느냐, 얼마나 릴라이블해지느냐, 그 릴라이블 해주고 그런 그거에 생각보다 싸지면 당연히 이리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누가 팔느냐? 전사한테 팔면 안 돼. CEO한테 파는 거야, CEO.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갭을 메꾸는 거, 이것이 비즈니스의 큰 목적이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이 세일즈포스닷컴의 타겟이 정말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괜히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거대하고 경쟁한 회사가 얄밉게도 이렇게 기부도 해, 이렇게. UC 샌프란시스코라는 이 칠드런스 하스피틀을 세우는데 지 이름 따가지고 막 베니어프 이름 따라가지고 이 1,100억 불이라는 게 얼마냐면 1,100억을 자기 이름 딱 해가지고 기부를 한 거지. 이거 우리나라 이건희 무슨 건물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정주영 건물도 없고 하여튼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부러웠어요, 좀. 우리나라 제국 총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작에는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오해들을 조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 발표 자료를 다 봤어. 꽤나는 논문도 많이 봤고 신문 기사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이 세일즈포스닷컴을 본 사람들이 그 회사 SFA CRM을 하는, 옛날에는 ASP 회사였고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작은 SaaS 업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꼭 작은이 붙어, 작은.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아까 봤잖아요, 그거. 넘버원. 3만 명 모이는 그 넘버원.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세일즈포스 같은 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걸 알아야지. 아니면은 그 편에 붙든가 둘 중에 하나 디시전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무시하는 거지. 세일즈포스를. 작은 SaaS 업체라고. 근데 보세요. 요거의 그래프예요. 이 주가가 여기 2009년 1월 21일 27불이었어요. 근데 21일 날 132불이야. 몇 배나 떴어요, 이거.
이 전체 마켓캡, 그러니까 주가 총액이 얼마냐면 174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74억 불이 레베뉴가 2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1.7 빌리언 달러 되는 회사가 174억 불이라고 하면 약간 마켓캡이 올라가 있는 거야. 인플레이션 돼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 된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비즈니스 마들이 좋은 거서 그런 거야. 비즈니스 마들이 계속해서 안 가도 돈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 마켓캡이 174억 불이라고 하면 S&P가 647회, 그러니까 S&P보다 27배, 27%니까 S&P의 4분의 1보다 조금 큰 덩치고요. 오라클보다는 10분의 1이야. 혹자는 막 베니어프가 오라클 출신이거든요. 저도 오라클 출신이고. 오라클이 여기 이 세일즈포스를 살 거다 나중에 말 안 들으면. 근데 살 수 있는 아마 위치가 안 될 거야. 아마 자기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 회사를 이거 174억 불 주고 사겠어요, 이거? 아마 이걸 사면 아마 이거 오라클 시청거릴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구글이 19%, 마이크로소프트의 7.5%.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닷컴은 이미, 미국에서도 아주 큰 회사고, 대기업이고, 쪼잔한 회사가 아니다. 더군다나, 실적으로 이 구글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나오는 그 세일즈는 얼마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주어에서 나오는 그 세일즈 지금 시작한 거지. 그런 걸 따져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넘버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하는 업체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비즈니스 방향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나누어서 아이스, 파스, 사스 이런 걸 나누는데 우리 회사는 파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회사는 아스 서비스, 아이스 서비스 제공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신문에서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스, 파스, 사스도 내부로 들어가면 그것이 엄청난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 짓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사스 업체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서 너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식하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실체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을 할 텐데 그거를 실체를 너는 이거야 라고 결단 지고 이렇게 규정 짐으로써 자기는 아무리 갖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서 가치가 없어요.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그 자체가 무슨 밸류가 있는 게 아니다. IDC도 그런 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다 이거죠. 파스라는 거 다 틀린 거다. 아마존 이런 거 다 틀리다는 거고 사스라고 해서 여기 위에는 패키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는 패키지로 제공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세일즈 클라우드 그거는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엄청난 기운이 있어요. 이게 사스라고 해서 거의 그 스스로 그 사스 그 기능이 아니라 별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그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더 프라이팬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세일즈 클라우드를 가지고요. 이 프랜차이즈 업무 다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포스닷컴도 안 내려가고 이 세일즈 클라우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승자는 고객에게 빠르고 쉽고 편하고 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기는 거지 나는 어느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기려면 첫째로 자기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밸류가 뭐냐, 비즈니스 밸류가. 그리고 그것이 고객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게 쉽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되면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다스, 데이터베이스 서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업체들의 내용을 보면 주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얽은 거라 이거죠.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굉장히 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데디케이션 되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EMC예요, EMC. EMC를 왜 프라이빗 클라우드 얘기를 하겠어요? EMC는 하드디스크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퍼블릭으로 하면 자기 팔 수 있어요? 못 팔지. 다 거기서 보면요,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누가 얘기하는 걸 보면 그 회사 전략에 얘기해.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뜬다는 거 그냥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EMC가 해서 안 뜨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 야, 우리라도 전사 할 만큼 했는데, 우리도 컴퓨터 전화면 좀 아는데, 뭐 세일즈포스닷컴 미국 회사한테 왜 맡기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 SI 벤더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전체 SI, 뭐 은행에 SI를 하고 무슨 뭐 관공서에 뭐 전자정보를 만들고 하는 그 SI 하고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를 만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그 엔진 있잖아요, 엔진. 그 엔진을 만드는 거는요, 전자정보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무슨 은행의 아키텍처 만드는 거 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훨씬 더 많은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이런 거지. 그리고 그걸 하려면 제대로 배워라 이거. 제대로 멀티 테넌시 아키텍처,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그 이 쿼리를 옵티마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기술을 다 배운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가려면 그냥 버츄얼라이저 해라 그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상.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약에 하려고 정말 하고 싶으면은 그냥 서버 가상화 하시고 그다음에 디스크 가상화 해서 하드웨어 자산을 그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셔라. 소위 말하는 IaaS가 가는 길을 가셔라. 그것도 회사 내에서. 그런 건 오케이. 그런 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건 오케이. 그러면 자기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말로는 이거야. 시큐리티가 뭐 해외에다가 뭐 자산을 뭐 데이터 두는 게 안 돼서 뭐 우리는 프라이빗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해외에서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레벨을 진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데이터가 거기가 있으니까 불안할 것이다. 또는 해킹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이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이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전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요, 전 세계적으로 IBM 몇 개는 없어요. IBM 내에서 그 IBM 전 세계적인 연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버를 이렇게 어사인해 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 IBM 외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지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검증된 퍼블릭 클라우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 100번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전산 시스템을 그냥 운영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프라이빗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5년 후면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는 몇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컴피티션이고, 이거는 누가 더 싸게, 좋게, 빠르게 할 수 있느냐의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술 위주다. 그죠? 기술 위주에서 어떻게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가. 자, 이 자료를 보면 있잖아요. 주로, 소프트웨어 벤더들, 오라클, 뭐,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거기서 다, 거기의 자료들, 그 다음에 뭐, 애트리 자료들, 전부 다 기술적인 얘기지. 그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클라우드 전산 센터를 만드는 그 기술에 그렇게 포커싱 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한 일본처럼 한 50개 정도의 클라우드 전산 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다 만드는 거야. 자기 거 다 만들어서 남들한테 서비스 해주는 거지. 근데 그게 돈이 남을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절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안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전산 센터 하나나 두 개만 있으면 끝나요. 우리나라 모든 정보과까지 군까지 다 한두 개면 다 끝나요. 우리나라 전산 센터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하면 그거 그냥 유틸리티 컴퓨팅처럼 거기 1년에 서비스료를 내면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기세 모델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예요. 클라우드에 들어오는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이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거지 이 유틸리티 컴퓨팅 시어를 낸다고 하는 거는 IaaS 스타일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존 환경하고 엄청나게 틀리죠. 이거는 이제 SFDC의 그 세일스포스닷컴에 있는 얘기인데 애드민 버전이에요. 애드민 버전이라는 거 하는 아까 잠깐 보셨죠? 그 애드민 버전에서 클릭으로 가거는 게 BPM 있죠? 아까 그 플로우 딱 엔진 그린 거. 비즈니스 룰도 있어요. 비즈니스 룰. 보통 우리가 그 가장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이 전산 개발이 어려운 게 BPM 하고요. 그다음에 룰 엔진이에요. 룰 엔진도 사고 BPM도 사가지고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차세대 경우에. 근데 이거는 내장돼 있어요. 완전히 내장돼 있어서 개발도 필요 없어. 이거는 클릭만 하면 돼. 그래서 BPM 가지고 비즈니스 룰 요 두 개만 가지면은 거의 웬만한 건 다 구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용 애플리케이션들은 거의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게 조직 변경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조직 변경에 따라서 메뉴라든가 화면이라든가 테이블의 소유권이라든가 업데이트, 비지빌리티 뭐 어떤 필드는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어떤 화면에서는 뭐가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클릭으로 가는 거죠. 그죠? 아까 보면 화면에서 그 화면 설계도 했잖아요. 그죠? 필드 레벨의 시큐리티가 화면 설계를 그 엔드 유저가 애드민 버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애드민 버전에서. 그 다음에 필드 값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세일즈 스테터스가 클로즈면 커미션 계산을 옆에다 해가지고 커미션 란에다가 계산을 해주는 거지. 이런 룰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화면에서 클릭으로 된다는 거야. 이거 다 계산해야 돼. 이거 코딩 다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아까 봤죠? 체크박스 체크만 딱 하니까 한글로 딱 바뀌잖아요. 또 뭐 영어로 딱 하니까 다시 바뀌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매뉴얼 화면 그다음에 그 에러 메시지 전부 다 이게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멀티 커런시도 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선택하겠다. 내가 원화를 선택하겠다. 글로벌 기업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특히나 ERP에서 멀티 커런시가 굉장히 이슈인데 이거 클릭 한 번으로 되죠. 리포팅 대시보드 대단히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던 그런 피처들이 되는 거고 리스폰스 타임, 어베일리비티, 업그레이드. 이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한데 ERP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세요. SAP ERP 업그레이드 한번 하려면 전산센터 죽습니다. 개발도 어떤 면에서 개발돼야 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어떤 피처들을 개발을 했는데 자체 커스터마이즈인데 그거는 다시 개발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ERP 패키지를 쓰는 경우는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업그레이드 통보하는 거야. 우리 업그레이드 했다. 그럼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 그래서 업그레이드 통보로 끝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엔드 유저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ML로 인해서 SNS라든가 루비 개발할 경우에 자바 컨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이처하게 안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무지 많이 샀잖아요, 그죠? 오라클 ERP, 그다음에 피플소프트 샀지, 그다음에 요 근래 시블도 샀지, 뭐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샀잖아요. 사가지고 이거 하나로 엮어야 되는데 엮어지나요, 이게? 안 엮여지는 거야,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많은 건데 무슨 퓨전 미들웨어 이게 있는데 실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제품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도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런 M&A로 인한 뭐 고객을 확보하는 거 외에는 이슈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키텍처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워낙 그 밑단에 아키텍처를 잘 만들어놔서 위에다가 올려놓아도 그 고객이 쉽게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환상적이다 이거죠. 네. 리스폰스 타임이 0.3초라고 하셨는데 네. 한국은 그나마 인터넷 환경이 괜찮지만 동남아 이런 데는 그 0.3초의 이슈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트랜잭션이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국서는 트래블 타임이 있잖아요. 이거 사람 회사마다 틀린 거지. 사람 그런 빼놓고. 역전 점수보다 조금은 더 걸리죠. 근데 일반적인 장점, 정말 이게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지 보호 소리가 안 들고 네트워크 장비 설계, 이거 NI 하려면 또 죽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피지컬 모델링, 이것도 정말 튜닝하고 그러려면 미쳐요. 그러니까 다 잘 들어가는데 리스폰스 타임이 늦는 거에서 데이터베이스 튜닝, 이것도 돈 많이 들고 해야 돼, 이거. 웹서버, 뭐 와스, 미들웨어, 시큐리티 같은 거 설치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백업 리커버리, 프라임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IT 전문가 있잖아요. 개발하시고 운영하시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짭이 없어질 날이 좀 있으면 와. 이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이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하는 회사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 갈지. 그다음에 이제 SFDC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DRM이라고 있어요. DRM. 디지털 라이브 매니지먼트, 이거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테스트 시스템, 아까 샌드박스 얘기했잖아요. 테스트 시스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기가 막히다 생각했어. 왜냐면 테스트 시스템 하나 메인테넌스 하는데요, 이 전산센터에서 테스트 시스템 메인테넌스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뭐 데이터를 계속해서 리프레시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모든 걸 다 테스트해서 올려줘야 되고, 이미 올라가는 프로덕션 버전 다시 또 여기다 올려줘야 되고, 테이프, 뭐 옛날에 간 테이프도 갈아서 다 올려줘야 되고, 하여튼 시크를 맞추는 거 엄청나게 힘든 거, 그런 겁니다. 근데 테스트 시스템을 바로 여기서 샌드박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앱 익스체인지, 앱스토어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그 이 컴퓨팅 환경과 완전히 틀리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IT를 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지금까지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꾸려면 프로그램이 변경돼야 되고, 이런 거 이제 패키지로 사면은 따로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 전체 소프트웨어하고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또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킹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비즈니스 지원하는 게 되게 겨우겨우 이제 비즈니스가 요구하면은 이거 프로그램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빨라, 이게. 개발 스피드가 빨라. 그리고 비즈니스와 이 프로세스 룰 기반이기 때문에, 뭐 룰이 조금만 바뀌면은 뭐 이게 워크플로우의 기능이 이게 오케이 사인하는 그런 그 결제선 있잖아요. 결제선이 바뀌면 쉽게 또 바꿔갈 수 있어요, 저거는.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DB 네트워킹 기술 필요 없어요. 이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즈니스 이네이버, 우리가 비즈니스를 쫓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도 되니까 비즈니스에 리딩할 수 있는 계기가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ERP를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ERP 이제, 자,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하는 게 뭐냐면, 기존 프로세스하고 다 인터뷰해가지고 분석을 해. 에지즈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투비를 디자인을 하죠. 이제 투비를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ERP 내부에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하고 투비하고 이제 갭 분석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자, ERP를 뜯어 고칠 것이냐, 아니면 투비를 선택을, 그러니까 ERP 내에 있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맞출 거냐, 아니면 ERP를 뜯어 고칠 거냐, 두 개의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ERP를 맞춰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지, ERP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ERP에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PI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우리 회사에 뭐 경영 혁신을 하고, 뭐 이걸 인해서 뭐 우리 회사를 뭐 빠르게 더 고치고, 뭐 스트림라인 시키고, 뭐 코스트 이펙트가 세이빙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다 보면 이제 패키지 안에 있는 내부 논리와 프로세스에 정말 벽에 부닥치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거는 빅 PI, 우리 회사 전체를 개발하는 PI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패키지에 맞추는 뭐 몇 개의 프로세스만 고쳐주고 나오는 그런 PI로 용두사미처럼 없어진단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ERP 도입을 할 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슈. 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나면 갭이 생기죠. 당연히 현실적인 갭이 생겨서
끊임없이 ERP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기는 거고, 잘못하면 ERP가 원래 이제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였는데 개발을 하다 보면 여기다가 누더기가 되는 거지. 자꾸 누더기가 되면은 나중에 한 5년쯤 지나면 10년쯤 지나면 원래 ERP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커스터마이즈 그냥 개발된 따로따로 개발된 이 소프트웨어의 종합체라 이거죠. 서로 완전히 그 안에서도 그 서로 미스매칭화 되는 그런 패키지가 된다는 것이 현상입니다. 현상. 근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떻게 하냐면 기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요. 투비를 디자인을 해. 그러면 이 안에 프로세스가 없어요. 포스닷컴도 없고 세일즈포스의 세일즈 모델도 안에 프로세스가 없어. 보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깡통이야. 깡통인데 그거를 가지고 바로 투비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투비를 구현할 수 있는 뭐가 있었냐면 어드민 버전 또는 뭐 그 개발 코드를 써서 포스닷컴에서 플랫폼에서 개발할 수 있어요. 바로 풀피아로 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는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패키지가 깡통이기 때문에 뭐든 다 채울 수 있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디자인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 엔드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 세일즈포스닷컴이 무지무지 좋기 때문에 대충 디자인을 해서 대충 집어넣으면 대충 좋을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툴이기 때문에 잘못 디자인해가지고 대충 비즈니스에 몇 개만 집어넣으면 나중에 사용자가 그걸 쓰겠어요, 이거?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극히 일부만 요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 쓰겠냐고. 우리나라에 세일즈포스를 도입하는 사람들의 이슈가 뭔지 아세요? 세일즈포스를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거 세일즈 쪽은 세계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써. 이거 아닌 거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패키지에는 잘 안 쓰는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툴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잘 디자인하고 거기다가 KPI를 집어넣고 분석해야 되는 장표, 아까 그 그래프로 봤잖아요. 뭘 내가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디파인을 해가지고 투비를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옮긴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패키지야, 이거. 옮기는 대로 컨설팅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그 모든 걸 다 그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패키지인데 그거를 제대로 그려야만이 빅PI를 제대로 해야만이 이 패키지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죠. PI의 컨설팅이. 제가 컨설팅을 해서가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거는 아무런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이 툴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디자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에. 그 다음에 이건 이 개발도 쉽지만 바꾸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바뀌는 거니까 끝나고도 계속해서 구축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말 이 IT 시스템에 정말 잘 랜딩할 수 있는 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존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 이해를 해서 이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사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IT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제조에서부터 뭐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컨택 센터, HR, 상품 개발, 재무, 뭐 ERP 뭐 해가지고 이게 한 회사에 있는 모든 뭐 일부겠지만 여튼 모든 소프트웨어라고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이 시스템은 다 단위 서버에 올라가는 거죠. 단위 서버에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 서로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이게 숫자가 이 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테그레이션이 복잡하죠. 수천 개의 서버가 있으면 인텔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이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하나 단위 소프트웨어는 개발하기 쉬워도 어떤 비즈니스가 영업, 마케팅, 구매, 제조에 엮이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면 전체를 다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인테그레이션까지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임팩트는 어떻게 영향이 다른 시스템이 어떻게 주는지 좀 모르겠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프트웨어는 복잡해지고 비즈니스가 변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변경하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현재 있는 그 IT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바뀌어도 프로젝트가 1년씩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1년씩 걸린다 이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전체를 하나의 깡통에다 집어넣자.
클라우드 안드로이드에다 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하나의 서버로 집어넣을 수 없었어. 왜? 서버마다 쓰는 용도가 틀리고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잘 안 쓰는 뭐 상품별 이런 거는 조그만 서버에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야 저 전체적인 그런 코스트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말자는 거지. 왜? 이 안에 큰 깡통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크고 안 크고 그건 지네들 문자 관점이라는 거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하는 그 업체에서 고민할 내용이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이 통짜로 가게 되면 영업 파트너하고 마케팅하고 뭐예요? 비즈니스 관계만 릴레이션십만 연결하면 그 안에 인터랙션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지. 그리고 화면도 이 회사가 원하는 영업이라 그러면 영업이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HRR 영업 마케팅 영업 파트너 요것만 원한다고 하면 요거 원해가지고 메뉴를 구성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 메뉴라는 건 전부 다 뭐에 달려있냐면은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와 조직에 따라 틀리거든. 그거에 의해서 전부 다 메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우리 팀에서 쓰는 메뉴, 다른 팀에서 쓰는 메뉴 틀려요. 이게 틀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비즈니스가 변하면은 굉장히 쉽게 내부 아키텍처 스트럭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이거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장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그렇게 빨리 바뀌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에서 이렇게 가는데 돈이 얼마 드냐 이거 물어보겠죠. 현재 내가 이거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비용 플러스 1년 내가 내는 금액 따져가지고 이게 더 크면 당연히 일로 가겠죠. 근데 얼마나 크냐 내가 보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비용 플러스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따지면 반 이하로 확 준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코스트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코스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가 바뀌면 이 안에 있는 이 스트럭처 자체가 쉽게 변화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 그런 회사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많이 했을까? 그러면 신규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뭐 신규 ERP도 이런 거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일즈포스닷컴이나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구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투페이지 커밋이에요. 이 투페이지 커밋은 뭐냐면 그래서 은행에서 내가 신한은행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국민은행 가가지고 돈을 찾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행 가다가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중간쯤 가다가 트랜잭션이 사고가 나가지고 중간에 선이 끊겼어.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내가 찾은 걸 나오고 국민은행에서는 안 찾은 걸 나오잖아요.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거지. 아무리 중간에 뭐 네트워크 산이 끊어졌든 뭐 같든 요게 투페이지 커밋이에요. 이게 내가 커밋 찍기 전까지는 이 두 데이터베이스가 싱크가 됐는다라는 뜻이 이제 투페이지 커밋인데 이거 안 돼. 그래서 은행 트랜잭션이라든가 이건 인슈런스든가 이런 헤비 트랜잭션을 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안 된다는 거고요.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뭐 전자결제라든가 또는 워크플로우라든가 KPI가 섞여 있는 이런 분야 SFA라든가 콜센터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PRM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거 요새 파트너들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하고 있어요. 고객 서비스 파트너 관리 그다음에 KPI가 요새 이제 KPI는 BSC 아니야 BSC? BSC가 이제 임원들만 보는 BSC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BSC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지금까지 어떤 패키지도 개인별 BSC를 보여주는 그런 BSC 패키지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본 것처럼 개인별로 관리해야 되는 KPI를 화면에 대시보드에 매일 아침에 오면 리얼타임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거죠. 그다음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스레시 홀드가 예를 들어서 영업 실적이 낮았다 그러면 당연히 얼러트를 띄워가지고 그것이 그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영업 실적을 보여주고 그래프를 보여주고 업무 지시를 하게 되는 그런 파트. 그러니까 HR, 그룹웨어, SFA, 콜센터, 파트너 관리, ITSM이 뭐냐면 전산센터의 전산 관리예요. 전산. 소프트웨어 내가 언제 사왔고 뭐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어쩌고 뭐 내가 하드웨어 언제 갈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ITSM이고 CRM, 컴플라이언스 여기 사바인옥스리 삭스라든가 컴플라이언스 많잖아요 우리 요새. 컴플라이언스 그게 다 워크플로우입니다 다. 그다음에 EPM 대시보드. 그러니까 KPI를 통하거나 또는 원가 관리를 해가지고 임원들한테 또는 개인별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기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직도 처리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뭐냐면 투페이지 포맷이 필요한 부분, 코어 뱅킹, ATM 머신이 달려있는 뭐 트랜잭션이 뭐 계정계 뭐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코어 뱅킹이나 코어 인슈런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MES는 그 포스트와 같으면 이제 전산 그 시스템이 다 저기 용광로나 이 용광로나 컨트롤러나 이런 게 다 물려 있거든요. 거기서 쏟아지는 나오는 밀리세컨드대로 그냥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안 되고 ATM 이런 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처럼 있잖아요. 배치성이 있는, 배치가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이 어플리케이션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그다음에 이런 거 EDW 관리에게 BSC 데이터 마트 이런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토리지 많이 차지하고 배치 잡은 그 트랜잭션 오리엔트되어 있는 짭하고 같이 놓으면은 배치 짭이 먼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이 늦어가지고 안 된다 하는 파트예요. 배치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스코어링, 세그멘테이션 이런 거는 다 이 세퍼레이트 서버에서 하는 게 좋아요. 통계 분석 막 이런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좋은 거는 ERP, 뭐 HR 그룹이야, SFA 이런 콜센터 뭐 이런 것들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하나 통짜로 구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험사 전체 아키텍처 그려봤어요. 그럼 맨 위에 이제 포탈이 있고 파트너 뭐 채널이 있고 BPM 있고 인테그레이션 있고 이제 뒷단에 이제 PRM, 세일즈, 마케팅, 커스터머, 코어, 인슈런스, 프로덕트 팩토리, ERP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석계 시스템이고 IT 가버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까 그 룰을 적용해 보면은 인플로이 대시보드가 이제 쭉 앞에 이제 이렇게 고객 탁 뜨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인플로이 포털, 그룹웨어, SNS, 사내, 페이스북 같은 거, 커스터머 포털, KMS 이게 놀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파트너 포털, 인터넷 뭐 이런 것들 HR 뭐 마케팅 이게 전부 하나의 통으로 들어가는 거지. 프론트 오피스로. 그러게 되면 이게 백오피스랑 전부 다 인테그레이션 돼가지고 이 개인별로 이 모델이나 그 메뉴라든가 원하는 걸 다 알아서 셀렉션 해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프로젝트 추진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 그 EA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EA,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EA 중에서 EA를 나누면은 BA, 비즈니스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가 있고 AA,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있고 테크니컬 아키텍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뒷단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하고 테크니컬 아키텍처는 필요가 없어. 이게 전부 다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EA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비즈니스 아키텍처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이 두 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데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이 비즈니스 아키텍처가 뭐냐면은 BA하고 AA예요. BA하고 AA.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프로젝트 플랜을 하는데 기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투비 디자인을 해요. 아까처럼. 그래가지고 각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그 비즈니스 룰이 뭔가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프로세스의 KPI 그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 척도인지를 보고 이 오브젝트 디자인이 테이블 디자인이야. ER 그리는 거지. ER. 오브젝트 디자인. 그다음에 조직 구조, 롤, 프로파일, 메뉴, 화면, 이거 필드 이런 걸 다 정의해주고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면 돼요. 테스팅하고 시스템 오픈하고 다시 이제 사용자 요구 수립을 해서 또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뒷단에 뭐 피지컬 모델링이라든가 뭐 뒷단에 뭐 시스템 플래닝, 뭐 하드웨어 캐패시티 플래닝, 네트워크 인테그레이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가 무지무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2, 3개월, 모듈별로 2, 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프라이팬이나 조그만 회사인데 프로세스 디자인이 6주 걸렸고 개발 6주 걸렸고 변화 관리 하는데 2주 걸려서 그래서 14주 정도 걸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게 주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주는 IT의 변화, 비즈니스 변화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 IT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면 IT 역할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즈니스의 가치 창출자, 비즈니스 이네블러인데 여기 보시면 IT 원리가 뭐냐면 주로 시스템 개발, 관리, 운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하다가 이제 IT 기획에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 PMO
PMO 능력, 전사 아키텍처, IT 가버넌스. 요 부분이 지금 이제 IT 부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냐면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데 프로세스 맵, 프로세스 관리, 비즈니스 룰, KPI 관리, 이제 프로세스 가버넌스가 있어요. 프로세스 가버넌스. 이 프로세스 가버넌스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건 딱 생략하고 IT 가버넌스, 데이터 가버넌스만큼 중요한 게 프로세스 가버넌스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표준화, 통일화, 프로세스의 KPI, 전사적인 프로세스의 표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면은 프로세스 가버넌스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IT로 인한 비즈니스 같이 창출을 하게 된다. 그래서 IT의 근본적인 능력보다는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은 앞으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능한 사람들이 IT 부서에 많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즈니스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중요해지고 인테그레이션이라든가 프로그래밍 기술은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이펙스라든가 또는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회사 전체를 간다고 하더라도 트랜잭션 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라든가 이런 건 못 가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인테그레이션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영 전문가, 경영 아키텍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전산실에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 가버넌스가 그래서 여기 업무 전문가가 프로세스 가버넌스를 선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비용은 이제 IT 비용도 현재 유지보수하는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서브스크립션 피로 나가니까 이거는 제로가 될 거야. 이거 제로가 된다 이거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겠냐? 계속 기업마다 프로세스 혁신 쪽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기존에 이거 IT는 돼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 현재 비즈니스상으로 이게 뭔가 안 들어가는 거, 이거를 IT 부서에서 프로세스 전문가들이 이거를 프로세스 가버넌스를 놓고 각 그 업무, 비즈니스 업무단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매뉴얼이 부족하고 뭐 이런 그 체크를 하고 밸런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사 혁신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국 들어와가지고 뭘 해야 되냐? 비즈니스의 전사 혁신을 일으키는 거고 CIO는 뭐가 되느냐? 칩 인포메이션 오피서가 아니라 칩 이노베이션 오피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조직을 보면 CIO 밑에 IT 기획팀, 개발팀, 운영팀 이렇게 있는데 뭐 IT 기획, 아키텍처 팀도 있고 뭐 비즈니스 어널리스트도 있는데 이게 아키텍처 팀, 클라우드 개발팀, 혁신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하는 게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냐? 한마디로 요거는 툴이다 이거야. 툴. 백지에 백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면서 좋은 게 뭐냐? 그거는 가격이 좀 싸진다. 그거 외에는 없는데 이 백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도입했다? 아무 밸류가 없어요. 어떻게 도입하느냐? 어떻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이걸 가지고 일으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거는 실현 가능한 투비 아키텍처하고 정당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KPI 디자인, 그다음에 전체 각 부분마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빈칸 없이 ERP처럼 전체가 인테그레이션 돼 있지만 남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써. 내가 이 화면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 끝나려면 뭐냐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적하도록 한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된다는 거고요.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의 수준은 전체 그 그림 그리는 컨설팅 수준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예,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